저는 엄청 산만한 사람이에요. 아, 산만한 사람이다. 네. 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것저것 벌지 말고 하던 거나 열심히 하고 잘하자. 하던 거나 잘하자. 이런 한움을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절대 그게 마인드가 안 돼요. 그렇게 여러 업무를 다 파자 이런 거예요. 한 가지를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발상을 좀 바꿔서 5개를 50년 동안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10년씩 끝내는 게 아니고 5개를 한꺼번에 50년 시작하면은 50년 지나면 5개의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 그렇죠. 않나요? 총량으로 보면 그렇게 되네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막 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원래는 크게 2개는 회사를 만들어서 훌륭한 CEO가 되는 게 건축? 아니요. 건축 말고? 꼭 무슨 분야가 정해진 건 아니었고 그냥 직책? 뭔가 이런 것만 정해놓고서 그래 난 CEO가 되겠어 이렇게 첫 번째가 있었고 하나는 나는 글을 엄청 열심히 잘 써서 난 작가가 되겠어. 작가. 글 쓰는 작가? 그게 하나 있었고 근데 그 2개는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직업 같은 느낌? 그리고 PD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 디렉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얼마 전에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저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저거 너무 재밌어. 나 스스로 만드는. 저거 너무 재밌어 보여. 그럼 또 하거든요. 저는 또 그러면 진짜로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5개가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쵸. 그렇죠. 아직 끝은 못 봤지만 시작은 다 보고 있죠. 그렇지. 네. 작가 이미 글 쓰시면서 하고 있는 거고 PD도 하고 계신 거고 CEO 지금 나는 CEO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이제 어떤 CEO가 되고 어떤 작가가 되고 그게 또 이제 더 이제 핵심은 한 가지만 못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개 하느라 산만하다. 그게 핵심은 산만한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산만함 빼면 양지영은 시체입니다. 지난번에 월요일인가 그때 왔을 때 이거 물어보겠다고 말 안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괜찮았어요. 그게 바로 산만하니까.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좀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좀 해볼게요. 네.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곳이 클라우드 마크라고 하는 곳인데 솔직히 오기 전에 제가 연결이 됐던 게 안녕서울 그분 통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처음에 클라우드 마크 들었을 때 우리 항상 클라우드라는 게 요즘 되게 많은 용어를 들었잖아요. 솔직히 어디 공간 저장소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건축 콘텐츠 저장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장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장하기보다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왠지 비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디 목마른데 구름이 촥 있다가 가서 뿌려도 혼자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 상상 괜찮나요? 해석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또 공간을 보니까 구름은 아니지만 되게 아담하고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건데 하여튼 클라우드 마크는 어떤 곳인지 잠깐. 일단 그 클라우드 마크의 뜻은 건축을 전공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면상에서 그 클라우드 마크 하잖아요. 그거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라인을 가지고 건축 그 도면에서 표기를 해가지고 이거 확인 바람, 혹은 여기 수정했음 이런 어떤 표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평범한 선으로 하면 자칫 그 도면의 어떤 벽선이나 이런 선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쓰는 그 라인인 거잖아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갖고 왔어요. 저는 완전 색다른 별도의 인문학적인 어떤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건축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뭐 도시나 건축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 네. 혹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혹은 좀 바뀐 부분들 이런 거를 마킹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세운이라고 네. 해서 일부러 클라우드 마크 여기로 와서 여기서 비를 뿌려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럼 수정이 필요한 곳 혼자 생각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이게 뭐 네. 그래서 세운상가 온 줄 알았어요. 운, 구름을. 세운상가. 그래서 세운상가에 우는 그 기운 할 때. 기운의 운인데 저는 이제 뭐 그 해석을 따르게 구름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여기 솔직히 전부 다 전자상가잖아요. 네. 이런 공간의 어떤 그 콘텐츠를 새롭게 막 이렇게 비를 뿌려주고 새롭게 막 펀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아닙니다. 아니구나. 아니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건축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와서 만들어줬고. 그럼 일단 이 용어는 설명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표시를 뭘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콘텐츠들, 그러니까 방송,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의 분야는 방송이거든요. 방송 콘텐츠로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시를 표시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도시를 표시한다? 네, 뭐 그 도시나 이런 걸 읽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책으로 네. 뭐 써낼 수도 있고, 뭐 사진으로 찍어낼 수도 있고, 뭐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금 대중이랑 더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콘텐츠 통해서. 그럼 솔직히 혼자 하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같이 하는 분들도 2명 더 계시죠? 몇 분 더 계신가요? 원래 처음에는 지수다라는 방송명으로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지수다. 네.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마크라는 이름이 없을 때고 한 3년 됐거든요. 네. 3년 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 와준 분들이 한 12~13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나니까 지수다 때 방송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욕구가 관심사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갈라졌어요, 갈래를.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시건방이랑, 그러니까 시사 쪽으로 건드리는 시건방이랑 문학과 접목한 소공녀, 영화랑 접목한 연공사, 영화 속 공간 읽어주는 사람들 이렇게 연공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나뉘었었다가 이제 3년 차 되면서 클라우드 마크라는 이름으로 공간까지 얻게 된 거고 사람들은 그런 프로젝트마다 해쳐모야 하는 성격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12~13명이 이제 그분들이 거의 주축이 돼서 이제 거기서 처음 한번 갈라지고 나서 이제 시간방 팀 몇 명, 뭐 소공 팀 몇 명 이렇게 몇 명씩 있다가 이제 계속 지속된 소공녀는 계속 되고 있고 다른 방송은 조금 아직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모든 그래도 이 다양한 방송들을 속에서 다 계속 관여를 하셨던 거죠, 그죠? 네. 아무튼 그러면 클라우드 마크와 팟캐스트로 이어지는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도 지금 재밌게 듣고 있는 소공녀 지금 시즌 2 되고 있는데 시즌 1은 어떤 거였어요? 원도 똑같거든요. 그 소설 속에서 공간을 읽어준다라는 그 방송 취지는 똑같고요. 2에 오면서 조금 더 소설 선정 폭이나 이런 거를 원래는 제가 그걸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소설 선정하는 것도 제가 거의 대부분 했었어요. 그럼 시즌 1에서는? 네. 지금은 3인 감독은 그러면 시즌 2로 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3인 감독 체제는 원래 그거였어요. 원래는 그건데. 이게 설명하려면 좀 긴데 소공녀가 원래 이
후아앙이라는 네, 후아앙. 네. 네, 후아앙이라는 단체 이름은 후아앙이고 그 안에서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도와주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기획한 건 방송이고 다른 사람들이 기획한 건 다른 또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럼 후아앙은 어떤 거죠? 후아앙은 그 소공녀 그 3명의 네. 3명의 집단 이름이 후아앙이고요. 아, 3명 집단 3명이 하는 것 중에 제가 감독을 했던 방송 이름이 소공녀인 거예요. 아, 방송은 네. 방송은 소공녀고. 네, 방송명이 소공녀고. 네. 아, 또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막 소리채집이나 뭐 릴레이 글쓰기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끝까지는 못 가고 네. 방송만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럼 소리채집 하는 게 지난번에 울릉도 가신 그건가요? 한 달 뭐 그때 그거랑 좀 달라요. 아, 그건 좀 달라요. 네. 그 말고 다른 그게 있었어요. 네. 소리채집 해요. 그럼 후황에서 지금 방송도 있고 소리채집도 있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방송을 소공유 맡으셔가지고 해오는 거고. 네. 이 소공유가 시즌 1, 2가 있는데 처음에는 소설 선장을 혼자서 그냥 하다가 2 오면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같이 하고 같이 하고. 각자 주제를 좀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고 하니까 뭐 골고루 한번 해보자 그런 정도로 선정했었는데 2 오면서 각자 관심사들을 좀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간과 언어에 관심을 갖고 네, 공간과 네. 또 한 멤버는 공간과 감각 그래서 소설 속에서 공간과 감각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정을 해와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있고 한 분은 서울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을 산책하고 뭐 서울을 바라보고 그런 어떻게 서울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서울살이? 살이는 무슨? 서울살이 옥살이 그런 거 있죠. 살이 네. 난 라면살이만 이 사람아 우동살이 라면살이 서울살이는 또 무슨 살이가 있지? 서울살이는 또 그러니까 좋은데? 서울살이 좋은데? 뭔가 제가 뭔가 클라우드 마크 한다 그러면 네.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어떤 중의적인 뭔가를 가미해서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새로운 어떤 용어 서울살이? 살이?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살이 뭐. 네. 잘못하면 진짜 서울살이라 쓸 뻔했어요. 살이 네. 알겠어요. 공간과 언어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저도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 뭐 중간중간에 후황은 도대체 또 뭐지? 막 그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좀 풀리네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시즌 2가 지금 계속 방송이 되고 시즌 3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다른 예를 들면 다른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을 영상 콘텐츠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더라? 영상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커넥 아닌데 명함에 있는 영상 뭐라고 돼 있죠? 방송 무슨 제일 마지막 주 돼 있었는데. 네. 아키테이너? 아키테이너 맞다. 아키테이너. 네네네. 지금은 이제 네. 직접 하시는 거고. 네. 이제 앞으로는 아키테이너가 되시려면 약간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거 어떤 생각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를 어떤 언어로 풀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끝에 아키테이너라는 말도 나온 건데 어떤 언어로 이 건축을 설명할까? 이게 뭐냐면 되게 문학적인 언어로 접근할 수도 있고 되게 유머스러운 개그 뭔가 그런 언어로 이거를 같이 각색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시사적인 내용을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언어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성격을 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맨날 사람들 되게 학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죠. 딱딱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것보다 좀 더 대중적인 언어로 그러니까 그 대중적인 언어려면은 뭘 더 연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키테이너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직접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르는 어떤 영감으로 아키테이너가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요즘에 이제 셰프 테이너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주방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요리하면 더 맛있고 혹은 뭐 이제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지 이거 수준을 많이 높이면서 또 재미있는 것들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 좀 뺏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셰프 플러스 엔터테이너 해가지고 셰프 테이너라고 부르고 했는데 저는 아키텍트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키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꼭 제가 아키테이너가 돼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사람들이 좀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고. 그래서 아키테이너가 앞으로 예를 들면 그런 아키테이너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건축가 다니면서도 이 공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보면 모형을 만들거나 펜을 만드는 것보다 말을 또 청산 유수처럼 잘하고 정말 그 자기 설계에 이거 보이는 것보다 이거를 더 많은 걸 풍부하게 넣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한테는 전혀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많을 건데 교수님한테 어필이 안 된다니 슬프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만의 도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래픽적인 그 선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보다 언어나 말로 표현하는 애들이 더 발달된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건축은 그게 잘 안 먹히는 게 솔직히 사실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건축의 어떤 활동에 어떤 하나의 가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키테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또 많이 했거든요. 혼자 생각도 많이 했죠. 미안해. 죄송한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아요. 다행히 하나 맞았어요. 이런 아키테이너란 말을 들을 때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아직까지 낮은 건 사실이고 건축주의 어떤 수준도 솔직히 돈 있는 사람이 높다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아키테이너가 언어로 풀어내는 공간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네 맞아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이 되고 솔직히 제가 팟캐스트를 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종묘라고 하는 게 저는 이 낮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계유산이라고 봤다 갔는데 뭐 보이는 거 별로 많이 없고 그냥 남들이 찍는 사진 다 찍고 가고 그래놓고 그 깊이는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이 공간을 좀 대중에게 편하게 좀 알기 쉽게 맞아. 이 긴 역사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주는 역할이 아키테이너가 아닐까? 난 문화해설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간을 말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나도 이제 아키테이너로서 좀 뭔가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솔직히 저는 그 명함에 그 문구를 되게 유심히 봤어요. 감사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두주자로 딱 나왔다 아니면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솔직히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컸어요. 왜냐하면 건축가 다닐 때 동기들 보면 건축사 하다가 안 되면 왜냐면 2학년 3학년까지 왔고 그렇다고 다시 전과하기는 그렇고 특히 남자애들은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건축학에서 공학으로 바꾸더라고요. 난 디자인에 생각하는 거 선이나 3D 프로그램 못 다루면 나는 건축을 못해. 그래 애들 보면 얘는 어디 가서 술자리에 가서 건축을 이야기하는 뭘 하면 뭔가 상상을 띄우면서 뭐 되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결국 이런 애들이 공학으로 바꿔서 3학년 때 건축기사 시험 봐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진짜 소설 읽고 뭐 이런 것만 이야기 좋아하고 하는데 결국 자기 일은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이런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열면 이런 장을 더 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할 수 있다 되잖아 라는 걸 솔직히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소개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 팟캐스트를 배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무도 하시면서 거기서 번 거를 여기서 쓴다고 하시지만 이 쓰는 거는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벌어서 전 사회를 위해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또 존경스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게 연계되는 사회고 다 그게 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키테이노를 어떻게 보면 오늘 소개할 때 가장 제일 부각시킬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마크 대표라기보다는 아키테이노 뭐 예를 들어 염지영 이런 식으로 그걸로 하면 어떨까? 솔직히 그런 거.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되게 취지를 되게 찰떡같이 잘 알아주셔가지고 저희 하려는 취지를 그래요? 찰떡같이? 네. 찰떡같이 고맙습니다. 찰떡같이를 해서 처음엔 다 틀렸는데 클라우드 마크 다 틀렸는데 근데 진짜 건축한 사람들이 어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방송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 했을 때 진짜 콧방울 많이 꼈거든요. 네가 한 거 누가 듣냐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사람 건축한 사람 건축으로 그걸 보여줘야지 그거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을 되게 디자인을 되게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1순위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다른 방면에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는 건축가가 그걸 열심히 거기 도면 잡고 있다고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뭐 법도 그렇고 뭐 대중과의 소통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야 건축가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어떤 방면에 그런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게임 알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분은 알아주시는 거죠? 게임분을 만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공공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공공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어떤 분이 공공 디자인 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내 길을 나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울 그 연구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연구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딱딱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갈 수가 있는 어떤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 연구해서 그거 막 몇 년 동안 그거 써갖고 또 보고해야 되고 그걸 또 받아들일지 말지 또 거기선 또 결정하는 거 그거 너무 오랜 지지부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땅에 막 엎어져가지고 막 이런 표지판이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이런 삐뚤어져 서 있고 이런 걸 그냥 당장 이거 내가 그냥 딱 세우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난 당장 행동이 목마른데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너무 먼 일로 느껴져가지고 이 부분 좋아.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뭔가 쓰러져 있는 거 당장 세우고 싶은데 그게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도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디자이너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다 저떻다 사람들이 얼마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접촉면이 넓은 컨텐츠는 뭘까? 그러면 방송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들 TV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그 지나치는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한번 3대 찬원 나오면 다 거기로 몰려가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그냥 얘기해주면 또 안 보고. 맞아. 얼마나 재밌게. 또 포장을 또 많이 해줘야 돼. 유쾌하게. 그렇게 와닿게. 사람들한테 자기 딱 네 얘기인 것처럼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잖아. 이렇게 딱 가까이서 얘기해주는지. 근데 그걸 또 건축가가 듣기에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들을 좀 잘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얼마나 또 재밌게 이게 되게 저한테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공간 공간과 언어 그 구조도 약간 그 맥락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맥락 속에서 있어요. 네. 이게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똑같이 인식하는 그 단어도 그 의미를 이제 다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 단어를 써야 소통이 되는데 나 혼자만 인식하는 그 단어를 쓰면 이 사람 뭐야 그거. 근데 약간 이제 이거를 공간으로 말하고 건축으로 말하겠다는 그런 지지랑 그 연장속에서 계속 계신 것 같네요. 뭔가 불만이 많은 게 TV에 제가 말이 많죠 지금? 아니요. TV에 보면은
최근에 그런 뭔가 셰프 트레이너들을 넘어서 이제 건축이 컨텐츠 또 그런 중요하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온다는 방송이 뭐였냐면 너의 뭐였지? 세제 편집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있었어. 남자의 내 방의 품격? 그런 것들로 막 인테리어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가치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건축이 되게 상업적인 어떤 언어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더니 얼마다 야 그래 맞아.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이것도 좀 알고, 그러니까 방송도 좀 알고 건축도 좀 알아서 그 중간에서 정말 바람직한 가치들을 탁탁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맞아.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비슷하게 느꼈던 게 평소에 여기 저 주말에 해설하잖아요. 참 희한한 게 날씨가 정말 영하 10몇 도 돼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추우니까 오늘 해설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꼭 한두 명이 와요. 그럼 신기해. 그럼 그 한두 사람이 오더라도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또 되게 날씨 더울 때 되면 안 오겠지 이렇게 태우는데 누가 와 해도 한두 명 꼭 와요. 그럼 해요. 이렇게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날은 TV에서 옛날에 KBS에서 오전에 명작 스페셜인가? 명작 스캔들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1박 2일에서 종묘를 한번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오냐면 300명이 한 번에 올 때마다 그래서 저 대문부터 종로까지 줄을 쫙 서서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역시 파급력. 방송의 파급력뿐만 아니라 나오셨던 분 조영남 씨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김강현 교수님 등등 다양한 어떤 문화평론가 이게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방송을 보다가 이 사람 말은 공감 안 가는데 이 사람 말은 공감이 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 또 이 사람 말을 또 들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멀게 느껴졌 이게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내가 이제 해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뭘 듣고 싶어 하냐면 자기는 방송에서 들었던 걸 여기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듣고 왔던 걸 확인하고 싶은 게 그래서 느꼈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종묘라고는 있지만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한테 인식을 심어지고 또 현장에 왔을 때는 여기 있는 사람의 말보다는 자기가 인식하고 온 거에 대해서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근데 좀 더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해하고 왔을까 내가 또 이해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접목을 시켜서 더 풍성하게 더 재밌게 이제 이 과정이 아마 클라우드 마크에서 염지영 대표라는 사람이 아키 테이너가 지금 방송으로 이런 자기 언어를 나름 읽어서 이런 소설로 해서 풀어주고 그걸 공감하는 사람과 또 다르게 또 공간을 이해한 사람이 접점이 계속 커지면 그 아까 꿈꾸신 그 큰 그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거 찰떡. 두 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무튼 그런 처음에는 저는 여기 왔을 때 몰랐는데 그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조금씩 클라우드 마크나 소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방송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계속 이런 걸 더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속에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우리가 지금 종묘 묘방 스튜디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묘방 스튜디오가 단순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녹음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연계를 솔직히 그 연계 고리의 하나로 우리도 그 가지의 하나로 새싹을 하나 피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네. 여기 공간을 만들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양성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 모아가 이런 거 자기도 건축에 대해서 한 토크 한다 이런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정말 방송 만들어보고
계속 지원해주는 여기서 녹음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방송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 같은 거 좀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는 걸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진짜 하여튼 그렇게 묘방 스튜디오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게끔 어떤 자신감도 없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거에서 진짜 많은 부분에서 지금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고 어떻게 잘 만들어야 네. 약간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좀 뿌듯하고 그쵸. 네. 잘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 알려주셨 뭐 프로그램 알려주실 때도 나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경험이 다 있으니까 알려주실 때 이거 기본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해드리는 거겠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약간 그 방송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만약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러 왔을 때 먼저 뭘 알려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책도 읽어보라 그러고 또 그걸 어떻게 봐주고 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감되는 부분과 또 아예 그 레벨이 낮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또 대화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경험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까요? 네, 뭐 저는 너무 멘토링 같은 거 처음 해보거든요. 네. 너무 약간 저는 영광이죠, 그냥. 약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좋고. 근데 제가 사실 도와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냥 사실 확신이 없으시니까 그거를 계속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였어요. 확신도 솔직히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편집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녹음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튜디오가 물론 방 스튜디오로 가면 되지만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그런 거는 오히려 방송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새로운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또 그걸 끄집어내면서 유대를 맺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방송만을 위한 거였으면 팍방으로 바로 갔겠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솔직히 와서 빨리 방송이 빨리 안 올라가고 하는 것도 어느 몇 분한테는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난번 한 거 올려라고 할 때. 근데 지금 다른 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대화가 많이 늘었다는 거에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많아요. 모든 게 이게 그림이 이거지만 또 약간 더 그냥 또 이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몰라갖고 저도 똑같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은 막 10몇 명인데 그러니까 진짜 막 머리 하얘져 가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행착오도 진짜 부딪혀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묘방이 고민하는 거를 들었을 때 그때가 생각나면서 내가 이런 거를 내가 그래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막 한 1년 막 이렇게 2년 고생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이렇게 유의미한 지식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뿌듯하고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큰 소중한 거거든요. 나름 그분들도 막 자기 돈 써서 그 다 구매하고 했는데 그렇게 올려봐야 사람들 안 듣고 이러면 다시는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도 정보도 더 얻고 하니까 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게 이거라고 하니까 또 이 과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잘못하면 저도 처음에 이게 스트레스예요. 갑자기 내가 왜 다 맡아? 뭐 이런 거. 근데 겸사겸사 뭐 이렇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다가 저 얼마 전에 그 친구 만났다 했잖아요. 해설하다가 그분
그분은 진짜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또 제가 이 가지를 하나 더 연결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또 멘토를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계속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해요.